남자가 사냥꾼 자격시험에 참가하다. 세계 최정상 S급 강자가 깜짝 놀랐다. 그는 단지 가장 단순한 독침 하나로 50급 괴물의 우두머리를 쓰러뜨렸다. 이 장면에 사냥꾼 협회의 회장조차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억만 월급을 제안하며 그를 초대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남자는 전 세대의 세계 최강의 사냥꾼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한 번의 공격에서 동료의 배신을 당했다. 그가 죽기 전까지도 동료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동료가 그를 배신한 이유는 그가 세계 최강이라는 칭호를 탐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곁에서 20년을 지켜봤다. 오늘의 치명적인 일격을 위해서만 내 마음속에 20년간 불타오른 분노의 불꽃이 일어났다. 만약 내세가 있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가장 먼저 죽일 것이다. 나는 내가 달콤하지 않은 죽음을 데려올 거라고 생각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발견했다. 내 몸이 낯선 방에 있다는 것을. 여기가 내 느낌으로는 지구였다. 그 순간 내 뇌리에 전류가 흘렀다. 몇몇 기억의 조각들이 내 뇌리에 떠올랐다. 너는 20년 전에 죽은 앙이 맞느냐? 만약 네가 여기에 오려면 최소한 그 방에 도달할 만큼 노력해야 한다. 죽은 앙의 절반의 실력으로도.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눈동자 속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2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냥꾼 앙을 생각할 수 없었다. 지금 내 몸은 무엇인가? 곧 나는 관 속에서 기어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실수로 관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때 나는 옆에 있는 검색 도구를 발견했다. 만약 내가 이 검색기를 사용한다면 20년 전의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검색창에 블루아이 팀을 입력했다. 나는 지금 내가 죽은 후 블루아이의 힘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나는 또한 처음에 나를 배신한 사람을 봤다. 만약 그가 동료가 아니었다면 나와 내 팀원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좋은 친구였다. 그는 내 뒤에서 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 나중에 그는 나에게 말했다. 블루존이라는 공회를 만들고 블루아이의 그림자가 되었다고. 비록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때 나는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9층에 살고 있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때 나는 또 다른 뉴스를 보았다. 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신명왕의 기념당이 그를 추모하고 있었다. 기념당은 내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왔다. 나는 솔직히 믿지 못했다. 여기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화려했다. 들어온 후 나는 내 과거의 많은 그림자를 보았다. 나는 이것이 누구의 대작인지 모르겠다. 또한 이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 곧 한 허상이 내 눈앞에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는 이 기념당을 만든 이유가 앙이 한 모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비록 블루아이는 이미 사라졌지만 우리 블루존은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할 것이다.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분노에 떨었다. 이 모든 악행의 원흉은 바로 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말한 것은 모든 상황이 헛소리라는 것이었다. 입만 살아서 헛소리만 늘어놓았다. 보니 그가 우리를 죽인 것도 부족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계속 살아가도록 두겠다. 그때 한 아이가 나를 실수로 넘어뜨렸다. 나는 급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 꼬마야, 너 괜찮아.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나는 현장에 묶여 있었다. 단지 이 꼬마의 얼굴에 내가 한때 쓰고 다녔던 가면이 있었다는 이유로. 곧이어 그의 부모님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들도 꼬마와 마찬가지로 같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완전히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한번 눈을 떴다 감았다. 모든 사람이 이 가면을 쓰고 있었다. 마치 이 가면에 어떤 매력이 있는 것처럼. 나는 예전에 월이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가 내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말. 비록 내가 죽었어도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기억될 거라고. 그 순간에야 나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내 앞에는 내가 한때 찍힌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 사냥꾼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나를 추모하기 위해서였다. 아마도 월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래서야 블루아이의 성과를 빛내는 위대한 빛이 가능했다. 그때 나는 부조리를 발견했다. 앞에 놓인 국화 더미 속에 한 송이 국화가 조금 달라 보였다. 나는 즉시 사람들을 뚫고 맨 앞쪽으로 달려갔다. 그 국화를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네가 놓은 게 아니야. 아사기리 시우. 동시에 건물 옥상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너도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우리가 좀 더 천천히 움직였더라면 바로 블루존에 돌진했을 텐데. 망토 여자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정말 매년 추모 행사를 이런 곳에서 하는 거야. 몇 송이 국화만 올려도 충분하지 않나? 그때 남자가 조용히 국화를 집어들었다. 그는 여자에게 말했다. 너는 영원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거야. 아마도 내가 그에게 남긴 꽃을 주목할 거다. 여자가 다시 물었다. 대장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해. 그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모른다. 그 모호한 대답에 여자는 매우 화가 났다. 우리가 영광을 찾기 전에 아마도 월이 우리 위치를 먼저 찾아냈을 것이다. 한편 나는 국화를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약간 믿기지 않았다. 내 옛 팀원들이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게. 그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다행히도 지금 이 몸도 꽤 건강하다. 하지만 이 집의 소박함을 보면 그가 매우 가난했음을 알 수 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찾아보려 했다.
블루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비는 분명히 아직 살아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정말 믿을 수 없다. 살아남았고 20년 동안 숨어 있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짜 사람들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다. 나는 그 전쟁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빛뿐인지 모르겠다. 내가 죽기 전에 기억하는 것은 그들 넷 모두가 내게 등을 돌렸다. 만약 그들이 내 근처에 있다면 나는 그들과 연결되어 거대한 위험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다. 강제로 개입하면 불필요한 주목을 받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한때 가졌던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는 옆에 있는 검을 집어들었다. 앙의 기억에 따르면 이틀 후면 사냥꾼 자격 시험이 시작된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그들을 찾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골칫거리를 줄 뿐이다. 시간은 흘러 이틀 후 사냥꾼 자격 시험이 다가왔다. 시험관들은 마음속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경멸을 품었다. 이 실력으로도 감히 사냥꾼 자격 시험에 참가하다니. 한 남자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전력을 다해 2마리 고블린을 쓰러뜨렸다. 비록 이 실력이 겨우 시험을 통과한 수준이지만 하지만 다음 관문을 시험해보겠느냐고 묻고 싶었다. 남자는 머리가 확실히 미쳤다고 생각했다. 다음 관문에서는 자신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 후 시스템이 나타났다. 화면이 남자의 눈앞에 나타났다. 위의 소개를 보면서 남자는 단호히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다. 남자가 거절하는 소리를 들은 후 시험관은 그를 바로 휴식구역으로 보냈다. 그는 감탄할 틈도 없었다. 올해 시험생들은 점점 예전보다 못했다. 20년 전 그 시험생 한 명이 힘으로 시험 전체를 뚫고 나갔다. 그와 같은 사람은 20년 만에 단 한 명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그는 다음 시험생을 바라보았다. 결과는 그 시험생의 이름이 그를 눈멀게 만들었다. 그때 내 그림자가 조용히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신분 등급 시험관은 웃음을 흘렸다. 너는 앙의 이름을 들으면 화가 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서둘러 시험을 시작하게 했다. 곧 내 앞에 2마리 고블린이 나타났다. 내가 그들을 쓰러뜨리면 2번째 층으로 갈 수 있다. 시험관이 방금 한마디 했다. 시험을 시작하라. 내 그림자가 갑자기 돌진했다. 단 한 번의 검격으로 2마리 고블린을 쓰러뜨렸다. 이 장면에 S급 강자가 현장에서 충격을 받았다. 잠시 후 그는 신에게 돌아갔다. 내가 세밀히 관찰했다. 시험 전 이틀 동안 나는 여러 방법으로 이 몸을 테스트했다. 내가 깨어났을 때 이 몸은 사실 꽤 괜찮았다. 성별로 보면 절대적인 순발력을 가졌다. 다만 전 앙이 그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 2마리 고블린을 쓰러뜨린 후 나는 시스템 화면에 알림을 보았다. 다음 관문에 도전하겠느냐고. 이 점에 대해 나는 그가 서둘러 계속하도록 했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 장면은 시험관을 얼어붙게 했다. 그는 심지어 몹도 없었다. 몹은 바로 다음 관문을 선택했다. 2분 후 나는 쭉 다음 6번째 관문까지 갔다. 나타난 모든 고블린을 전부 쓰러뜨렸다. 이로 인해 시험관은 점점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내가 단순히 검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고 느꼈다. 매번 만날 때마다 3번의 동작을 잘 생각했다. 이 검법은 단순한 검수를 훨씬 뛰어넘었다. A급 사냥꾼도 내 동작을 따라할 수 없다. 누군가와 비교한다면 20년 전의 사냥꾼 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시험관은 이런 전투 능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환생한 앙이 아니면 곧 나는 한 번의 검격으로 마지막 괴물을 쓰러뜨렸다. 시스템도 내가 50번째 관문에 도달했다고 알렸다. 최종 보스에 도전하겠느냐고. 나는 생각도 없이 도전을 받아들였다. 나에 대해 말하자면 오직 때릴 뿐이다. 마지막 한마디는 나의 스타일이다. 아주 빨리 나는 엄청난 압박을 느꼈다. 어디선가 큰 손이 땅에서 튀어나왔다. 시험관이 나를 재촉하게 했다. 너가 신이 전환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 이 괴물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내 앞에 있는 것은 단지 50이다. 레벨의 보스 고블린. 그의 체중 지수가 내 체중의 100배다. 그런데 나는 전혀 후퇴할 생각이 없다. 나는 지금 내 본질이 그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손에 있는 칼을 직접 쳐버렸다. 시험관은 내가 확실히 미쳤다고 느꼈다. 죽음을 찾더라도 이렇게 찾는 건 아니다. 괴물에게서 나는 한순간에 날아올 수 있다. 나는 독침을 쏘아냈다. 그 후 나는 다시 몸을 숙였다. 이전에 고블린 무기 위에 있는 독침. 나는 킥을 한 번 했다. 너는 나를 무서워하지 않니? 내가 너희의 무기를 가지고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 나는 여전히 고블린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한 대를 치러 간다. 보아라. 너는 나를 먼저 때렸다. 여전히 내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1초 후 내 몸이 움직였다. 먼저 3개의 독침이 너의 고통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이 3개의 독침이 바로 고블린 왕의 눈을 직접 찔렀다. 나는 단지 한 소리를 들었다. 고블린 왕이 한 소리를 내었다. 눈은 그의 부드러운 살이다. 지금 이 고블린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단지 흔들리는 공격을 할 수 있다. 내 손이 미끄러지듯이 움직였다.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오는 고블린 왕의 몸.
그때 나는 처음으로 비행 경로를 생각했다. 그리고 나를 비행하는 사람은 나의 팀원이다. 너는 그렇게 던질 수 없다. 이런 말은 운명 중 확률이 높지 않다. 그녀는 어떤 투자의 동쪽을 말한다. 그녀의 핵심 위치만 알면 된다. 그렇게 되면 투자가 비행기로 변할 수 있다. 그 후 그녀가 내 앞에서 투자의 연필을 보여주었다. 나는 단지 한 소리를 들었다. 그 투자는 바로 운명 중 심장에 직접 연결된다. 그리고 파괴력이 극강이다. 그리고 이 순간 나는 독침을 사용했다. 고블린의 목을 겨냥했다. 견과 이분의 전투. 고블린 왕의 몸은 이미 나는 곧 나를 잡아먹은 뱀을 만들었다. 칼날이 땅에 닿고 회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정비례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세트의 평가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시험관의 머리가 이미 차가운 땀을 흘렸다. 이미 20년 넘게 이처럼 끔찍한 재앙을 보지 못했다. 그는 단지 이 재앙을 느끼고 있다. 단어는 이미 형태를 갖추고 있다. 나는 아마도 나를 괴물이라고 불러야 한다. 고블린 왕의 몸은 이미 10초가 지나갔다. 드디어 내 눈앞에 넘어졌다. 그 후 나는 칼을 직접 쏘아 그의 생명을 빼앗았다. 오직 이런 식으로만 나는 통과할 수 있다. 고블린 왕을 처치한 후 시스템이 나와 관련된 메시지를 보냈다. 내 머리도 조금 아프다. 처음 나는 시험관에 참가했다. 그때는 도저히 이런 괴물이 없었다. 내가 관련된 후 내 모든 권한이 다 열렸다. 나는 그냥 손으로 열었다. 손가락이 가볍게 한 번 쳐서 몇 개의 단계를 샀다. 그 훈련의 정도는 전혀 새로운 손과 같지 않다. 이외에는 나는 여전히 한 번이 정밀한 무기를 보았다. 나는 단지 한 번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을 뿐이다. 그런데 공회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으셨다. 그가 방금 무심코 뽑아낸 몇 자루의 검 때문이었다. 20년 전 나루카미 안과 똑같았다. 완전히 복제된 모형이었다. 단 2초 반 만에 이룬 성과였다. 100마리의 고블린을 단숨에 해결했다. 라이브 시청자 수도 15명까지 폭주했다. 사람들은 그의 기묘한 검술에 감탄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 오직 공회 사장님만이 이게 옳지 않다고 느꼈다. 나루카미 양, 네가 돌아온 거냐? 바로 3일 전이었다. 나는 헌터 자격시험에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헌터 자격증을 손에 넣고 나서 나는 시스템의 대부분 권한을 열었다. 그리고 남은 성취 포인트를 사용했다. 하나의 희귀 무기를 구매했다. 무명 저주의 검. 킨드레의 창조물을 직접 눈으로 볼 줄은 몰랐다. 그건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존재였다. 구매에 성공한 후 그 검은 순식간에 내 손에 나타났다. 지금의 구매 방식은 정말 편리하다. 그때 시험관이 내 뒤에서 계속 손뼉을 치며 부르기 시작했다. 기술과 아이템의 호환성은 매우 높았다. 내 눈빛은 정말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네가 왜 나에게 알려주려 하는지 말해봐. 이 검과 이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거냐?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나는 반드시 너와 이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다. 그 후 나는 긴 검을 받아들고 그를 무시했다. S급 강자는 또 어떻고? 처음에 내가 죽인 S급 강자도 많았다. 곧바로 시스템 화면을 열었다. 그를 2층 구역으로 전송시켰다. 그 시험관은 원래 나를 잡으려 했다. 나와 여러 마디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 순간 전송장치가 이미 작동했다. 내 분신은 원래 자리에서 사라졌다. 어쩔 수 없이 시험관은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예의가 없다. 다음 순간 내 분신은 2층에 도착했다. 여기가 진짜 헌터 플레이어들의 출발점이다.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나는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잡았다. 네가 겪었던 모든 것이 여기 있다. 한 세대는 더 완벽하게 표현될 것이다. 내가 과거 동료들을 위해서 나는 최대한 빨리 10층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 후 나는 중심가에 개인 훈련실을 임대했다. 여기는 많은 신참 헌터들이 오는 곳이기도 하다. 사장님은 무심코 말했다. 너는 어느 층에서 왔냐? 나는 첫 번째 층에서 막 올라왔다고 답했다. 그는 나에게 1번 훈련실에 가보라고 제안했다. 그 안에는 허수아비와 가짜인간 등 여러 장치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1번 기초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나는 5번을 선택했다. 사장님은 약간 생기가 돌았다. 나는 친절하게 1번을 불러주었지만 너는 무뚝뚝했다. 그 후 내 명령 아래 나는 6번을 선택했다. 그는 중간에 떠날 수 있지만 환불은 안 된다고 경고했다. 나는 그를 안심시켰다. 너는 나를 상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방은 너무 비싼 것 같아. 여기 방 번호가 너무 커서 확인하기 힘들어. 이런 훈련실에서 죽을 수도 있겠네. 5번 훈련실에 들어온 후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 들어온 후에 나는 훈련을 시작했어.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나는 자동으로 내 발을 뻗었어. 그 순간 나는 강한 압박감을 느꼈어. 그 압박감이 내 온몸을 감싸왔어. 나는 그 검의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어. 그것이 나를 찌르는 걸 원하지 않아. 그냥 강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다음 순간 이 검의 힘이 나를 끌어당겨서 피가 나왔어. 내가 이 몸을 가질 줄은 몰랐어. 어쩌면 이렇게 빨리 극한에 도달했네. 이 모든 것이 내 예상 안에 있어.
이 몸은 원래 매우 약했어. 내 시스템에서 경고가 떴어. 탐욕의 쇠기가 나를 압박하고 있어. 저항의 일부가 성공했어. 다음 순간 나는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 내 손에 있는 검이 날아올랐어. 나는 지금 이 기술을 보게 되었어. 이 검의 힘을 선택할 수 있을 거야. 현재 내 속성이 한 단계 상승하고 있어. 나는 킥킥 웃었어. 보니까 기술이 성공적으로 압박을 해제했어. 이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내 몸의 그림자를 쫓아나갔어. 눈앞의 방에서의 압박이 나를 향해 오고 있어. 완전히 가벼워지기만 하면 돼. 10분 후. 지금 자고 있는 노인이 있어. 마치 한 사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 같아. 노인이 눈을 비비고 있어. 방금 내가 잘못 봤다는 걸 확신했어. 이제 10분이 지나지 않았어. 그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5번 방으로 갔어. 반나절에 문도 없었어. 그는 직접 문을 열었어. 그가 보는 풍경은 그를 놀라게 했어. 단지 15번이 훈련실은 이미 파괴되었어. 모든 압박이 이미 사라졌어. 하룻밤이 지나고 나도 잘 쉬었어. 내 몸이 아직도 매우 차가워. 패턴이 지나고 나는 한 집에 도착했어. 내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어. 그것은 내가 성공적으로 끌어낸 힘이야. 이제 내 속성이 있어야 해. 이건 절대적으로 힘을 사용할 수 없어. 하지만 탐욕의 세계와 힘이 있어. 그 사이의 협동 효과는 매우 의심스러워. 이것도 그가 할 수 있어야 해. 내 전기의 힘이 좋게 조화되고 있어. 현재 문제는 기술과 등급에 있어. 그는 이미 50점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 나는 그가 한 번의 기회를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나는 아래에서 누군가가 방송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방송 중에 먼지가 진행되고 있어. 그는 일을 시작할 수 있어. 그는 손에 있는 커피를 머리 위에 두었어. 정말 고마워. 형님, 이로 인해 내가 약간의 기분이 나. 돈을 위해서라도 이럴 수는 없어. 돈 얘기는 잠깐 접자. 내 눈앞에 번쩍이는 빛 한 줄기 지나갔어. 내가 하루 동안 이해한 걸로는 지금은 라이브 방송 시대인 것 같아. 말하자면 나도 라이브로 좀 벌어볼 수 있겠지. 적어도 내 수입은 좀 보장돼서 강해질 수 있을 거야.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 알고 보니 너도 올라왔구나. 남자가 한쪽으로 걸으며 위압감을 뿜어냈어. 정말 이곳에서 너를 만날 줄은 몰랐어. 설마 너도 근처에 사는 거냐? 그가 오자 내 얼굴빛이 변했어. 내 몸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어. 보니 그와 전에 안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 남자는 나를 무시하듯 냉랭하게 구렸어. 내 친구가 내 앞에서 말을 걸고 있어. 너는 계속 그를 무시할 생각이야. 난 그게 무슨 감정인지 알아. 이건 증오가 아니야. 공포야. 그 후 나는 고개를 들었어. 사실 난 막 올라온 참이야. 너는 나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 내가 말할 때 내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 남자는 내 옆에 앉았어. 정말 예상 밖이야. 너 같은 쓰레기까지 헌터 시험을 통과하다니. 난 네가 벌써 형님한테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자 난 즉시 분노했어. 동시에 그가 누군지 떠올랐지. 이름은 아이작. 전에 계속 괴롭혔던 앙이야. 그를 괴롭힌 이유도 아주 단순해. 앙과 20년 전 전설의 나루카미 앙이 동명이인이라서 초반에 앙이 어떻게 애원해도 멈추지 않았지. 그래서 앙은 그를 매우 두려워했어. 내 마음속에 희미한 백색의 분노가 깃들였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앙은 저항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의 난 그를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떠날 준비를 했어. 아이작은 희죽 웃었어. 내게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려는 모양이야. 난 바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어. 커피 마시고 싶으면 내 돈으로 사. 게다가 내 손은 멀쩡하고 다리도 멀쩡해. 그 말에 아이작은 깊은 분노를 터뜨렸어. 내 녀석,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설마 누군가 내 옆에 붙었냐. 그 후 그는 나를 안치게 했어. 그의 위압감에 난 아예 신경 쓰지 않았어. 바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지. 지금의 난 앙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어.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바로 지금. 아이작이 내 팔을 잡았어. 그는 위압적인 얼굴로 내게 말했어. 너는 도망갈 생각이 급한가 보군. 쓰레기 같은 내 꼴이 어떻게 될지 보고 싶어. 그때 난 잔뜩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난 네가 제발 포기하길 바랐어. 나도 네가 잘 되길 바랐어. 안 그러면 귀 한쪽이 잘리고 다리 한쪽이 부러지는 건 일도 아니야. 남자는 단지 한 번이 생중계를 봤다. 그는 생중계 중에 800만 관중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한 달 동안 일했을 뿐이다. 그가 생중계에서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 내가 내 사람을 모방할 줄은 몰랐다. 그런데도 그는 부유한 자유를 실현했다. 나는 집에 돌아온 후에도 장비를 챙겼다. 그는 이 본격적인 생중계를 위해 한 판을 준비하게 했다. 그것은 3일 전이었다. 나는 아이작에게 강하게 제압당했다. 나는 그를 놓아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팔꿈치가 부러질 것이다. 이 말이 한 번 나왔다. 커피숍에 모든 손님이 지나갔다. 아이작의 표정은 극도로 화가 났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도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말은 그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너는 가장 가까운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장난치는 것도 안 되겠네. 이미 너는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고 있다. 그럼 너는 먼저 바쁘게 가라.
그는 그가 한 번이 생중계를 통해 드러난 감정을 보였다. 너는 나를 기계에 부딪히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을 다 하고 나서 아이작은 아마도 무관심하게 떨어져 나갔다. 그는 방금 막 그가 무시할 수 있는 말을 했다. 이미 그의 생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사냥꾼이 성장하는 주요 부분은 두 가지 경로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시험이다. 탑이 시험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냥이다. 안전구역 외부에서 사냥할 수 있다. 또는 각 층의 특별한 위치에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곳에서 죽는다면 정말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냥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오늘 나는 한 보스와의 결정을 내렸다. 30개의 금화를 얻었다. 그것도 작은 수익으로 계산된다. 나는 이미 사냥하는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때 나는 통신 장비를 켜서 생중계를 시작했다. 지루한 상황에서 나는 한 번 더 보았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관중이 800만 명이 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나에게 약간의 공포를 주었다. 이것은 내가 이 화면에서 하는 일이다. 나는 이미 얼마나 많은 금화를 모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가장 웃긴 것은 그는 나를 이전의 신으로 만들었다. 장비와 이름을 켜서 생중계를 시작했다. 짧은 2분의 시간, 그는 2만 신용점을 벌었다. 생중계 중의 관중들은 일반적으로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것은 나의 손가락을 미세하게 휘게 했다. 나는 사냥꾼으로서의 자산을 평가했다. 그는 이 생중계에서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 나는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느꼈다. 반드시 흐름에 맞춰 생중계를 시작해야 한다. 오직 이 방식만이 끊임없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나를 모방하고 있다. 내가 스스로를 모방하는 경우 그것은 어떤 결과가 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정해졌다. 오늘 저녁 나는 생중계 권한을 열 것이다.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이 괴물이 그에게 다가가게 했다. 매우 빠르게 내 앞에 5마리의 고블린이 나타났다. 각 고블린은 매우 강력하게 생겼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이 없다. 특히 그가 나를 공격한 후 내 몸의 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현재 내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 나는 이 고블린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 나는 한 발로 바로 고블린 얼굴에 뛰어들었다. 내 속도는 번개처럼 빠르다. 그리고 그런 잡동사니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고블린 대장에게 돌진했다. 단지 한 번의 눈빛으로 승부를 걸었다. 나는 고블린의 상공에 도달했다. 빠르게 칼을 휘둘렀다. 바로 고블린의 두개골을 갈랐다. 시스템은 내가 잠복 오크 소굴을 청소했다고 알렸다. 그날 밤 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 가면을 꺼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건 내가 언젠가 이 가면을 쓸 날이 올 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장 능숙한 방식으로 방송을 시작할 것이다. 내 마음속에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나루카미 아키라가 나루카미 아키라를 모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결국 나루카미 아키라 세 글자는 유행의 암호다. 하지만 나는 진짜 나루카미 아키라다. 그와 동시에 길드 사장님이 방송을 보고 있었다. 옆에 있는 파트너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왜 고블린 방송만 보는 거냐고. 사실 신입들도 꽤 괜찮다. 만약 이 길드가 진짜 나루카미 아키라를 찾지 못한다면 엄청난 인플루언서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럼 너는 망하는 거다. 길드 사장님이 그를 조용히 시켰다. 그래서 그녀는 고블린 방송만 보는 것이다. 그녀는 수천 개의 방송 중에서 진짜 나루카미 아키라를 찾고 싶어 했다. 곧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나루카미 아키라를 발견했다. 그가 방송을 시작한 후에야 방송 중에는 오직 그 한 사람뿐이었다. 파트너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왜 2층에서 그 몇몇 관전자 방송만 보는 거냐고. 하지만 길드 사장님은 말했다. 신입이 가면을 쓰고 방송을 시작할 때마다 그녀는 참을 수 없이 희망을 품었다. 한편 나는 방송을 켜고 동시에 2층 시험에 들어갔다. 임무는 지하 도시의 괴물을 제거하고 출구를 찾는 것이다. 가끔씩 나는 방송을 한 번씩 확인했다. 방송 시청자 수가 늘었는지 보고 싶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서야 2명이 들어왔다. 방송 팬들은 이미 충분했다. 처음으로 방송을 연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처음이었다. 그 사람은 이 방송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처음이라 길도 잘 몰랐다. 걷다 보니 내 앞에 그림자가 나타났다. 한 마리 박쥐 괴물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방송 화면이 튀었을 때 도둑질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머리도 돌리지 않고 그의 두개골을 잡았다. 즉시 오른손에 힘을 실었다. 사납게 그를 땅에 내리쳤다. 나는 처음 방송을 켰을 때 네가 감히 나를 잡으러 온다니. 정말 죽으러 온 거냐? 내가 그 박쥐 괴물을 부숴 죽인 후 곧 신용 점수를 얻었다. 그때야 방송 화면 속 팝업이 돌아왔다. 비록 처음이지만 절대 문제는 없을 것이다. 곧 나는 2층 시험 입구에 발을 들였다. 그때 내 방송 시청자는 3명이었다. 팝업은 내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미쳤다고 말했다. 2층에서 방송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는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신용 점수가 부족하다. 모두가 나를 좀 도와주길 바란다. 너희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 가장 좋은 방법은 팀을 짜서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의 제안에 감사한다. 하지만 그건 내게 통하지 않는다.
동료가 내 몬스터 사냥 속도를 느리게 하니까 내가 초보소처럼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그들도 즐거워하더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더미 속에서 죽기 쉽지. 하지만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 결국 명신왕의 이름을 이용해서 곧 방송실에 불을 지필 수 있을 거야. 퍽 하는 소리. 내 그림자가 순식간에 원래 자리에서 사라졌다. 내가 달리는 동안 허리에서 빠르게 칼을 뽑았다. 칼이 떨어졌다. 눈앞에 이 작은 괴물은 바로 내 칼날에 머리가 잘려나갔다. 이 장면은 방송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칼을 뽑는 속도조차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곧 내 앞에 많은 거미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눈앞에 이 거미들은 내 몸에 들어올 수 없었다. 한 번이 100이로 10마리 이상을 쉽게 죽일 수 있었다. 동시에 내 시청자 수가 10명을 넘었다. 몇 마리 몬스터를 처치했다. 그리고 좋은 경험치도 몇 개 얻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지시도 내렸다. 만약 네가 집중해서 소리를 들으면 그들이 어디서 공격해 오는지 구별할 수 있다. 단 2분 만에 나는 여기 모든 거미 괴물을 전부 죽였다. 방송 시청자들은 완전히 폭발했다. 너희들은 우리를 속였어. 너는 사실 강경한 게이머 아니냐? 나는 방금 배운 기술이 정확한지 분석 중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매우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기본적인 것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고수의 스트리밍을 도용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 후 나는 계속 깊숙이 들어갔다. 떠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경험치를 쌓고 싶었다. 곧 누군가가 잘못된 점을 발견했다. 그는 계속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여기가 처음 발을 들인 곳임을 표시했다. 또한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그래서 약간 서툴렀다. 걷다 보니 앞에 많은 괴물들이 있는 것 같았다. 고개를 들어 한번 봤다. 벽에는 수많은 흐릿한 거미가 붙어 있었다. 그 순간 그 거미들이 모두 눈을 떴다. 방송실에 다시 폭발 장면이 전해졌다. 이 사람은 이제 끝장난 것 같다. 심지어 토후가 나에게 임무를 하나 주었다. 모든 거미를 처치하면 100점을 얻는다. 이 임무를 볼 때 내 눈에는 황금빛이 번쩍였다. 어제 하루 종일 노력해서 몇십 점을 모았다. 지금 한 판 이기면 100점이다. 누군가 내 농담을 보기 시작했다. 너는 제발 그만해. 이건 단지 함정일 뿐이다. 100점을 잃는다고 목숨을 잃으면 안 된다. 하지만 내 다음 한마디가 방송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다. 방송실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렸다. 이 추가 100점에 감사한다. 그리고 동시에 길드 내 한 거물 악당이 책상 위에 짜증나게 앉아 있었다. 사장님의 파트너는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다. 그는 방금 신입 스트리머를 봤다. 분명히 6층까지 잘 클리어했다. 하지만 결국 여기서 퇴각했다. 이건 이전에 딴 돈을 모두 날린 셈이다. 그 후 그는 옆에 있는 사장님도 여기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는 급히 사과했다. 나는 방금 크게 소리쳤다. 너에게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이때 사장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방송실 화면에 놀랐기 때문이다. 사장님은 사실 명신왕의 팬이었다. 명신왕에 대해 모든 행동과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다. 파트너가 당황해서 잠깐 입을 열었을 때 명신왕이 돌아온 것 같았다. 주인공 첫 라이브 방송 시작. 길드 마스터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전투 스타일 때문이었다. 20년 전 나루카미 오우와 너무 닮았다. 길드 마스터의 눈에는 절대 오판할 수 없는 눈앞에 이 사람은 분명 나루카미 오우 본존이다. 바로 지금 길드 마스터와 동료가 내 방송을 보고 있다. 옆에 있는 동료는 약간 떨고 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몇 마리의 몬스터를 죽였는지 모르겠다. 지금 내 방송 시청자가 15명에 달했다. 내가 몬스터를 쓰러뜨리는 동안 그 거미 몬스터들은 거의 다 내 손에 의해 소멸됐다. 과거를 떠올리며 시우의 검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말 궁금했다. 심지어 도중에 검의 궤적도 바뀌었고 너의 호흡과 시선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부터 너는 단 한 번이 검으로 싸웠던 것 같다. 혹시 상대를 계산하고 있는 거냐? 유동적인 움직임과 사전 계획이 맞아떨어지는 거냐? 나는 그가 하는 말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나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내 생각대로 전투를 펼쳤을 뿐이다. 이 모든 걸 못한다면 정말 이상할 거다. 하지만 시우는 오히려 나를 당황하게 했다. 보통 사람은 이런 걸 못하는데 심지어 시우도 이상하게 느꼈다. 소통의 핵심은 방송 상대의 눈빛에 있다. 그리고 명확하게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내 팬들은 내 전투 스타일을 이해했다. 외눈박이 박쥐가 공격할 때는 항상 머리를 앞으로 내민다. 수가 많을수록 그들이 드러내는 허점도 많아진다. 나는 말하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검을 휘둘러 그들에게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을 해결할 수 있다. 비록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지만 팬들이 내 전투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일까? 방송 시청자들이 완전히 미쳐버렸다. 이 해석은 전혀 명확하지 않다. 나는 지금 4층에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2층 초보 가이드에게 이끌리고 있다. 마치 너희가 앞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 같다. 너는 길을 정할 수 있다. 지금 나는 칼을 집어넣었다. 그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어렵다. 중간에 팝업 알림이 떠서 절대 점수 받는 걸 잊지 말라고 한다. 만약 그가 알리지 않으면
나는 거의 잊을 뻔했다. 그래서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점수를 받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켜고 나서도 어떻게 조작해야 할지 몰랐다. 정말 난감했다. 방송 시청자 중 일부는 이미 졸기 시작했다. 어서 점수를 받아라. 나는 점수를 빨리 받아야 한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첫 라이브 방송이다. 아직 점수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 이 방송 시청자들은 완전히 망가졌다. 분명 초보다. 그들의 안내에 따라 나는 성공적으로 점수를 받았다. 바쁘게 끝내고 나는 다음 층으로 내려갔다. 여기가 2층의 마지막 장소야. 지금 내가 가진 점수는 150점이야. 성공 점수는 37점이야. 이때 길드 사무실에서 한 명이 소리쳤어. 길드 마스터는 단 2글자로 이 신입 스트리머를 표현했어. 그건 바로 미친놈. 그녀가 보기엔 이 사람은 분명 나루카미 5의 환생이야. 곧바로 그를 길드에 끌어들일 거야. 하지만 길드 마스터는 약간의 정신병이 있어. 어떤 강력한 사람이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나루카미 5가 언급될 때마다 그녀는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돼. 그 순간 길드 마스터는 이미 사랑에 빠진 상태였어.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이게 바로 청춘인가? 그때 갑자기 길드 마스터가 큰 소리로 외쳤어. 절대 안 돼. 너 그 동료를 끌어들일 준비됐어. 길드 마스터는 정말 끌어들일 생각이었어. 너 동의하지 않아. 길드 마스터가 설명하길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갓 시작한 신입이야. 관중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신입 스트리머. 그래서 끌어들이는 게 맞지 않아. 길드 마스터는 이 점을 아주 명확히 알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끌어들이고 싶어해. 자신의 눈을 믿고 있어. 자신은 한 번도 눈을 돌린 적이 없어. 말로는 길드 마스터와 대화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나루카미 5임에 틀림없어. 하지만 외모와 표정이 조금 변했어. 그 기세와 전투 스타일은 똑같아. 그 순간 나는 큰 문 앞에 도착했어. 여기가 던전의 끝이야. 이 문을 지나면 다음 층으로 갈 수 있어. 나는 살짝 힘을 줘서 큰 문을 밀었어. 문이 밀려 열렸어. 그 안에는 동료들이 있었어. 문이 열리자 늑대 인간이 그곳에 앉아 있었어. 그가 바로 늑대 전사 그레그야. 그의 실력은 정말 무시무시해. 특히 그의 공격력은 방송 중 시청자들이 다시 나에게 경고했어. 이 늑대 전사는 매우 강력해. 누군가는 여기서 8번이나 고생해서 클리어했대. 나도 시스템 알림을 받았어. 남자 전사의 인정을 받았어. 큰 문을 통과하면 시험에 들어갈 거야. 늑대 전사는 창조된 몬스터가 아니야. 그들은 던전 초반부터 실력을 평가받았어. 그리고 네가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수문장인지 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곧 나는 큰형님의 위례를 받았어. 늑대 전사를 쓰러뜨리면 3000 신용 점수를 줄 거야.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어. 3000 신용 점수라니. 나는 감히 상상도 못했어. 도대체 어떤 큰형님이 이런 제안을 했을까? 그때 내 방송 시청자 수가 20명에 도달했어. 많은 사람이 나보고 도망가라고 했어. 늑대 전사와 싸움을 계속하지 말라고. 늑대 전사의 실력은 극도로 무서워. 지금까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 그때 늑대 전사가 미소를 지었어. 오늘 네가 도전자가 될 거야. 전투가 시작됐다. 늑대 전사와 나루카미 코오의 결투가 드디어 시작됐다. 원래 늑대 전사는 이미 그를 알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 강력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직접 그가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늑대 전사는 그의 좋은 의도를 거부했다. 원래는 생중계에 큰 형이 나왔다. 3000 신용점이 늑대 전사의 운명을 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칼을 쥐고 있다. 방금 나는 두 번째 층의 수호자를 보았다. 이름은 늑대 전사. 그의 스인을 얻기만 하면 된다. 그럼 그는 나를 큰 문 뒤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 늑대 전사에게는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다. 너는 혼자 온 사람인가? 나는 그를 보고 약간의 불쾌감을 느꼈다. 너는 정말 눈치가 없구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나? 늑대 전사는 하하 대답했다.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의 몸에서 강력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생중계의 사람들은 몇 명 없다. 그때 늑대 전사는 그를 고블린 왕의 후계자처럼 보인다. 나는 늑대 전사가 잘못 말한 것을 알고 있다. 그는 특별한 기운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기운이 아니다. 그들은 진정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 늑대 전사는 이미 이곳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는 직접 내 몸을 열어 나를 큰 문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생중계에는 누군가가 놀라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이런 스타일이 있다. 이건 처음 보는 것이다. 그냥 내가 전생에도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다. 나는 이미 여기에 왔다. 내 목표는 너다. 늑대 전사에게는 위심이 있다. 너의 목표는 내 뒤에 있는 문이 아니야. 나는 2개가 있다. 그러나 생중계에는 3000명이 있다. 신용점이 나를 죽이게 했다. 늑대 전사가 머리를 찌른다. 너는 정말로 나를 잡고 싶지 않겠지. 탐욕에 강한 남자, 그리고 동시에 생중계 대칭한 늙은 아줌마와 조정자가 고위 리더를 만났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냥 수텅 엔터테인먼트 부서의 주관, 약속의 태열, 너 입속에 이 신인 주관, 현재 생중계 관중이 얼마나 적은지, 조정자는 몇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다.
대략 20명이다. 그러나 늙은 아줌마는 매우 자신감이 넘친다. 현재 이미 30명이다. 이건 단지 이 두 개의 수의 미세한 조정이 아니다. 관중이 느끼는 것이 매우 강하다. 주관은 그들이 게임을 시작해야 한다고 느낀다. 20-30개의 생중계 관중, 그도 좋다고 생각한다. 늙은 아줌마, 너는 내가 너의 근무 시간에 불만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 아직도 있다. 나는 너에게 이전 경로의 사람을 찾아주겠다. 너는 나에게 단지 20명의 관중을 찾게 했다. 늙은 아줌마는 조정자의 말을 했다. 30명이다. 주관은 몇 가지 무언어가 있다. 너는 이 종류의 무관심한 세부사항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그때 늙은 아줌마가 또 한마디를 했다. 방금 내가 몰래 한눈을 떴다. 현재 생중계는 이미 40명이 있다. 정말로 귀찮다. 이 말은 늙은 아줌마의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내가 방금 말한 말을 너는 듣고 있니? 그리고 동시에 나는 늑대 전사와도 전투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늑대 전사의 기세가 폭발한다. 너는 나의 운명을 원하니? 이 점 너는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조심스럽게 칼을 뽑았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알게 될 거야. 이 시스템의 면파는 무명의 저주를 지닌 검을 제한해. 현재 소모하는 사용자들의 모든 속성, 소모 속성의 비결을 높여 지금 내 힘이 미친 듯이 하락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오래된 보존이 차가운 정적을 유지해. 내가 가진 탐욕의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 무명의 저주를 지닌 검의 반격. 오래 걸리지 않아. 내 이 부정적인 속성이 전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이제 전사들의 몸이 다시 움직였어. 한 손의 힘이 순간 사라졌어. 그가 다시 나타날 때 그의 발톱이 이미 내 얼굴을 향해 다가오고 있어. 나는 빠르게 그의 공격을 막아냈어. 내 검이 그의 칼에 부딪히는 걸 상상도 못했어. 갑자기 불꽃이 튀어 이제 전사들의 발톱 정확하게 조준하고 다시 힘을 모아 그의 발톱이 끊임없이 돌아와 그에게 이 속도로. 일반적인 전사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해. 나는 일반적인 전사가 아니야. 지금 전사들이 강해도 내가 그를 피할 수 있어. 이제 전사들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 결국 나를 공격하지 못해. 그와 함께 단단히 맞붙어. 전사들이 하하 웃어. 이제 진정한 전사야. 지금 내 몸은 빠르게 향하고 있어. 측면으로 날아가 그의 공격을 피해. 전사가 입을 열어 말해. 지금 너는 내 상대가 아니야. 너는 나를 죽이려 해도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나는 이미 힘을 다했어. 주어진 한마디. 나는 한 번의 공격으로 전사와 강하게 맞붙어. 우리는 두 사람의 공격이 이산해서 그 중에서 강한 금속의 목소리가 나.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전투를 지켜보고 있어. 그가 방어하는 말. 기본적으로 전사들을 이길 수 없어. 이 전사는 강한 방어를 가지고 있어. 눈앞에 있는 이 새로운 사람은 기본적으로 게임이 없어. 현재 너무 위험해. 방금 그 한 번의 공격 후 나는 전사에게 벽면에 맞았어. 그렇게 되면 나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아. 어떤 방법이든 더 효과적이야. 이때 내 앞에 전사는 정말로 강해. 하지만 너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전사라고 부르고 싶어. 다음 순간 전사가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이제 시간이 끝났어. 너가 다음에 다시 올 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전사에게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 전사에게 이 한 발이 떨어져. 내 뒤의 벽은 이미 그에게 부서져.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한 발이 나를 미세하게 피하게 해. 그리고 나는 한마디를 하고 싶어. 방금 너가 한 그 말은 내 대사야. 그리고 너의 공격 방식은 너무 과하게 예측했어. 또한 말할 필요 없이 속도가 너보다 빠르지. 조금의 전사도 너의 공격을 피할 수 있어. 나는 그의 몸에 빠르게 다가가서 한 번의 공격을 해. 직접적으로 파란 전사의 목구멍을 열어. 전사가 한마디 외쳐. 하지만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한 번의 공격으로 준비하고 다시 추격해. 나는 다시 한 번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 모든 힘을 다해 손끝에 집중해. 한 번의 공격이 떨어져. 나는 반드시 전사가 다시 강해도 이 한 발을 막지 않을 거야. 이것이 나의 전부야. 내 눈의 신이 내 안에서 죽어. 손 안에 있는 긴 검이 나를 찌르려 해. 3000 신뢰 포인트가 내 손에. 그리고 전사가 죽기 전에 한마디를 해. 정말로 너무 강해. 너는 정말 전사야.